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알아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도 너무너무 착한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진짜 착하죠? 그럼요. 예. 네. 얼만큼 착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근데 그렇게 네.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예. 아니 근데 네. 이우영 아나운서의 참 장점이 뭐냐면 이 나이 들은 사람한테도 이게 아주 잘 접근할 수 있는 네. 이 유머 감각과 또 옛날 것도 잘 알더라고. 그럼요. 이회택 선수도 알고 옛날에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럼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옛날 걸? 원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렇구나. 어릴 때부터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해온 이우영입니다. 네. 그 축구 역사를 특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나름 이래봬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1급 보유자고요. 네. 수능 때도 그렇구나. 역사 과목만 만점을 받은. 아니. 근데 네. 이게 사실 국사, 역사 이런 거 잘 알아야 돼요. 네. 진짜 이 역사라는 게 이것도 심각한 얘기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다른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힘이 없으면 우리의 역사를 다른 사람이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히틀러의 그 유태인에 대한 학살, 만행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찌고이너, 집시들도 역시 많이 학살당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아직까지 그들의 학살에 관한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키워야 하는 이유,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힘을 키워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우리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힘을 계속 키워야 합니다. 네. 아주 좋은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만할래요. 아닙니다. 얘기하세요. 네. 샵 네. 우물정. YTN 라디오에 다양한 의견 보내주실 분들은 샵 연구소 우물정 공구소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우리 앵커님이 음료를 제조하는 모습이나 줄이 꼬인 이어폰의 줄을 푸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로도 YTN 라디오와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라디오로만 듣고 계신 분들 잘 모를 텐데 네. 모르실 텐데 오늘 제가 오프닝 할 때 이어폰을 못 껴가지고요. 왜 이 줄이 꼬여가지고 그거 푸느라고 제가 혼났습니다. 말씀도 드리고 줄도 푸느라고. 예. 네. 근데 뭐 꼬인 거는 많아요. 오늘 진짜 뉴스 많은 날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오늘 진짜 이 꼬이기 시작한 건지 풀리기 시작한 건지 모르지만 알아봅시다. 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이전에 조금 전에 들어왔던 속보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 수감됐다는 소식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부정수수 혐의액 10억 3,700만 원 중 7억 7천만 원은 실제로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하고 이 가운데 6억 7천만 원에 대해 죄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남욱 씨에게는 징역 8개월, 그리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 중 첫 1심 판결이 나온 건데 상당한 액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도 이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법정 구속을 했고요. 재판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 그리고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다라고 하면서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병폐다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특히 김용 씨가 불법 정치자금으로 6억 원, 뇌물로 7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6억 7천만 원에 대해 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동규 그리고 정민용에 대해서는 무죄, 남욱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를 했는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남 씨에 대해서는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건데 유 씨가 번복한 진술이 상당 부분 유죄 증거로 사용됐다는 점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 향후 재판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첫 번째 소식은 예. 이렇게 간단하게 다뤄보고 바로 아니요. 네. 그래도 얘기를 해야죠. 네,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하지 말까요? 아니요, 저는 이제 뭐 하지 말려면 하지 저는 않을게요. 이제 오더를 받은 대로. 네. 예. 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재판부가 얘기한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실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여태까지.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은 전부 그 신뢰를 할 수 없다. 쉽게 얘기한다면 거짓말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재판부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실제로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은 관련 사건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다시금 사법 리스크의 중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아주 굉장히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네. 사실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과거에 그랬었는데 만일 다시 사법 리스크가 지금 말고도 더 그러니까 추가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총선에 반드시 출마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만큼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의 비명계의 목소리도 커질 수 있는 환경이 됐다. 근데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장동 관련 첫 번째 재판의 결과가 김용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 그것도 징역 몇 년이죠? 6년인가? 징역 네. 징역이 5년인가요? 지금 보면 이제 남욱 씨가 징역 8개월이고요. 징역 네. 5년에 벌금 5년이군요. 7천만 원입니다. 네. 징역 5년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 가벼운 형벌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행보도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반드시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자,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죠. 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속보가 들어온 날에는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원래 정신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정신이 없는데 두 배로 정신이 없어졌고요. 혁신위 관련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 오늘 지도부와 중진, 친윤 의원들이 총선에서 희생해서 불출마 또는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안건을 공식으로 의결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지난 11월 3일 희생을 주제로 권고사안으로 제시했던 안건을 공식 안건으로 의결하고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 주기를 요청한다. 이렇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즉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등 험지에 출마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하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국민이 희생했지만 이제는 국민의힘이 희생으로 보답할 때이다 라고 하면서 혁신 조치의 진정성 담보를 위해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부터 총선 불출마 및 험지 출마 등 희생의 자세를 보일 것을 재차 요구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안건이 다음 달 4일이나 또는 7일 최고위원회 상정을 예상한다고 오신환 혁신위원이 밝혔고요. 혁신위는 지난 3일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 세비 삭감,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등 2호 혁신안을 의결을 하면서 이 같은 희생 요구를 인요한 위원장이 구두 권고 형태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권고를 주류 측에선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았었죠. 그런 가운데 또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 주말에 지역구 재출마 의지를 피력을 했다는 해석을 낳았고 또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지지자들 앞에서 서울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그동안 당에 책임 있는 분들에게 변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다라고 하면서 혁신의 특징은 제로섬이다. 100점이 아니면 빵점인데 7, 80점짜리가 없다.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라고 하면서 아주 참담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인 위원장이 내년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직 추천을 요구했습니다. 나부터 먼저 희생하며 당 지도부에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번 총선에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다. 혁신위에 전권을 준다고 공언한 말씀이 허언이 아니면 나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혁신위 제안을 공관위로 넘기겠다는 일반적 답변으로 일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혁신위에서 제안한 국민의 뜻이 공관위를 통해 온전히 관철돼 국민이 당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추천 요구와 관련해서 다음 달 4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못 박았습니다. 자, 인 위원장의 이 같은 추가 요구에 대해서는 혁신위 의결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오신환 혁신위원이 설명을 했고요. 또 공관위원장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혁신이 조기 해산 전망에 대해 묻자 인 위원장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러니까 4일까지라고 시한을 말했으니까 당의 답변을 듣고 난 이후에 혁신이 내부에서 논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늘 이 공천관리위원장 추천 요구에 대해 거절을 했어요. 그동안 혁신위 활동이 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동안 혁신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혁신위가 공식적으로 지도부, 중진, 친윤계를 향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또 인 위원장의 공관위원장 추천 요구도 있었는데요. 김 대표가 거절을 했고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듣고서 깜짝 놀랐어요. 일단 본인을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달라라고, 이른바 셀프 추천이죠. 이런 아이디어는요, 웬만한 정치인들이라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인요한 위원장이 뛰어난 정치 감각, 지금 여태까지 존재했던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다 능가하는 뛰어난 정치적 감각과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든지, 아니면 주변에 아주 훌륭하신 또 이 자문 그룹이 있든지, 아니면 자문 역할하는 정치인이 있든지, 뭐 저는 어떤 건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만, 어쨌든 여태까지 정치에 한 번도 몸담아 본 적이 없는 분이 제안한 걸로는 입이 쩍 벌어지는 제안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인요한 위원장이 이런 제안한 배경은 뭐냐?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요한 위원장의 제안이라는 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공관위원장 나를 시키든지, 아니면 친윤그룹과 중진들이 험지 출마 불출마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중진들의 험지 출마이거나 불출마는, 이건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궁극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선거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정당의 목적은. 그런데 지금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중진들을 함부로 험지 출마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지난번 21대 총선 때 경험을 했어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선 정치 인격화 현상이 심해가지고 정치 신인 온다 그러면 막 박수치고 이러거든요. 근데 또 박수는 치는데 잘 안 뽑아줘요.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관위원장을 주든지 중진들 불출마 험지 출마 하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 완전히 외통수로 몰아놓은 거예요. 근데 김기현 대표가 공관위원장 그거를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는 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공천관리위원장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역대 한나라당, 국민의힘, 전신이죠, 새누리당 공관위원장 보면은 정말 아주 국회의장급이라든지, 김문수 지금 그 전 경기도지사, 지금 노사정 노동관련위원회 위원장하고 계시죠. 이분이라든지, 이렇게 정말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 공관위원장을 하는 거지, 이 의지만 갖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건 현실성 없는 제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김기현 대표라면 그거는 못 드린다. 대신에 전 역제안을 할 겁니다. 무슨 역제안을 하냐면,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좀 있으면 선대위를 꾸릴 텐데, 선대위원장은 아주 이렇게 여론에 좋은 평가를 받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또 젊은 층이 어필하실 분들, 이런 분들을 골고루 해가지고 공동 선대위를 꾸리려고 하는데, 우리 인요한 위원장님이 혁신이 그렇게 고생하셨으니까 공동 선대위원장 하나 맡아주십시오. 역제안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뭐죠? 공관위원장, 사실 공관위원장은 정치를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공관위원장 그 요구는 그거는 무리한 것이 아니고 성립 불가능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실 나왔어야 되는데 조금 기분이 상했던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가.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볼 땐 뭐래도 좋으니까 역제안을 하십시오. 역제안 안 하면은 여론에 밀려가지고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만일 역제안도 안 하고 인현 위원장이 나 혁신이 안 하게 이제 해산하겠어 이렇게 되면 거기 충격은 국민의힘이 온몸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충격이 그렇게 국민의힘한테 가면은 결국 김기현 대표도 굉장히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역제안을 하는 것이 지금 좀 안정적으로 총선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부산의 엑스포 유치 불발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전에서 부산이 결선 투표도 가지 못한 채 리아드에 참패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거론을 하면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자, 유치 불발 당일인 어제는 당 공식 입장이나 지도부 회의 발언을 통해서 지역 수건 사업 지원을 약속을 하면서 부산 시민을 위로하는 데 중점을 뒀는데 오늘은 정부 역량 부족에 대한 여론이 거세다는 판단 아래 비판의 날을 세운 겁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 예측은 정확한 정부에 입각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느낌이 틀렸다 하는데 대통령이 무슨 점쟁이인가라고 반문을 했고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민관 접촉으로 저희가 느꼈던 예측이 빗나간 것 같다.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사과한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김영호 의원은 유치 실패가 단지 대통령이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고 하면서 보고 라인이 정상적이었는지 실무 문제는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부산 북구 강서갑을 지역구로 둔 전재수 의원이 BBS 라디오에 나와서 심각한 국격의 추락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지난 70년 동안 쌓아온 외교 역량의 총체적 붕괴다라고 하면서 표 계산과 득표 전략이 잘못됐던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도 정부를 향한 비판에 가세를 했는데요.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은 전반적 무능이 근본적 원인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만의 상상과 망상에 빠져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자, 당일인 어제는 부산 시민들을 위로하는 목소리를 냈던 민주당이 오늘은 정부를 향해 거세게 비판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비판 어떻게 들으셨나요? 물론 귀담아 들을 부분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왜 그렇게 판단했는가, 외교에선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황 판단이 왜 그렇게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정부도 할 말은 있습니다. 제가 언론의 이 보도를 읽어보니까 이 일부 국가는 서면으로 지지를 약속을 했다는 게 서면으로. 예? 그런데 서면으로 약속을 했으면 그거 믿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서면으로 약속을 했는데 그래도 못 믿겠으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뭐 하나 맡기라 그럴까요? 예? 뭐 하나 잡히라고? 그게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저간의 사정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창 올림픽도 이 유치에 실패했었어요. 2번이나. 그렇기 때문에 그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 국가적 행사라는 거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당신들 실패했잖아. 그 판단은 어떻게 그렇게 하고 전략 그따위로 짰어요. 라고 놀랬죠. 네, 예. 저한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이게 사실 국가적 대사거든요. 이거는 대사를 접근하는 올바른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물론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분들이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관계자들이 뭐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국민들 눈에는요, 국가적 대사의 실패를 정치적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라는 또 다른 비난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꾸 국민들이 야 이거
나도 실망하고 나도 정말 안타깝고 말이야. 그리고 좀 화가 났는데 이거 가지고 또 이걸 정치적 쟁점화를 시켜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본인들을 위해서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송철호 전 울산시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몸통을 찾아야 한다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그리고 황운하 의원 공소 제기 후 3년 10개월 만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가 됐고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외에도 이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가 됐는데 선거 당시 울산시장으로 피해 당사자였던 김기현 대표는 오늘 청와대 8개 부서가 총동원되고 경찰이 전면에 나서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거대한 선거 공작이 겨우 청와대 일개 비서관에 의해 결행됐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강조를 했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문 전 대통령은 절친인 송철호의 당선이 소원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사건의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 이름이 35번이나 언급이 됐고 대통령 비서실 8개 조직이 송철호 당선에 동원됐다라고 말을 하면서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편 권성동 의원은 SNS에 지난해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황운하 의원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질타했다가 황 의원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본인은 황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 아니 훼손할 수 없다. 이미 황 의원 자기 손으로 망쳐서 사라진 공직자의 명예를 어떻게 타인이 훼손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 어제 나온 선거 결과를 통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당사자인 송 전 시장과 황 의원뿐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인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2심 결과와 최종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지켜봐야겠죠. 이건 1심 결과이기 때문에. 하지만 1심 판결,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은 여기까지만 보면은 어쨌든 이 울산시장 선거에서 이 소위 말하는 나름대로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황운하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 그 누구죠? 송철호인가요? 네. 울산시장 이름이. 네. 그 송철호라는 그 전직 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한 실형 판결을 내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백원우 비서관이죠. 네. 이분한테도 징역형이 지금 선고가 됐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는 뭐냐면 팩트 당신네들이 이런 정을 했다 이런 거를 했다라고 했다 이런 거를 했다 이런 거 가지고서 이제 판단을 내린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들 3명 지금 일단 실형 판결을 받은 사람들끼리 그럼 잘 아느냐, 친하냐. 다시 말해서 왜 도와줬다면 왜 도와줬을까? 이 왜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는 의문을 던진 거라고 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했느냐? 뭐 자기네들끼리 친해서 도와줬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친하지 않았다면 왜 도와줬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또 궁금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게 왜 궁금해할 수밖에 없냐면요. 민주주의 꽃이 뭐예요? 선거죠. 그렇죠. 선거에 관련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파헤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파헤치고 철저하게 이걸 해야지 앞으로 다시 선거에 대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뭐 오늘 시정 선거 받는 사람들끼리 굉장히 친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리고 2심에 가서 무죄 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2심까지 유죄 나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직 유죄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1심 판결이 이렇게 나온 이유 왜?
만일 이것이 사법부의 판단대로 그렇다면 왜 그럴까?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